우리의 옷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름진 피부와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사랑했어요. 그의 손이 내 등을 쓸어 올렸어요. 내 어깨, 내 팔, 내 허리. 모든 게 민감했어요. 미자 씨, 당신 정말 예뻐. 더 해주세요. 우리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젊은 날의 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훨씬 더 깊었어요. 더 따뜻했어요. 더 진심이었어요. 미자 씨, 나한테 말해줄래? 사랑해요. 정말. 그의 몸이 내 몸에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오랫동안 꽂혀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가슴이 가슴에 닿고, 심장이 심장에 닿고, 호흡이 호흡에 섞였어요. 그의 품 안에서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었다는 걸 그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단조로운 일상의 연속이었던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저는 정미자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해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자고, 혼자 살아왔어요. 아침이 오면 일어나죠. 밥을 합니다. 혼자 밥을 지으면서 생각해요. 이게 살아있는 걸까? 밥상 앞에 앉으면 내 자리밖에 없어요. 남편의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닦고 밥상을 치웁니다. 1년에 6번 돌아오는 명절, 그땐 밥을 2그릇 준비해요. 습관이죠. 손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 그릇을 버립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요. 옆자리가 차갑습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건가? 6년입니다. 6년 동안 저는 그냥 기계처럼 살았어요. 밥 짓고, 일하고, 설거지하고, 자고. 가끔 아들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미국에서요. 벌써 오래됐어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요.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엄마 잘 지내. 너는 회사 어때? 네, 괜찮아요. 어머니 혹시 외로우신 거 아니에요? 외롭지 않으세요? 라는 말이 제일 싫어요. 외로움은 단어가 아니라 공기 같은 거예요. 매일 마시는 공기. 아니야, 엄마 괜찮아.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가 끝나면 한동안 수화기를 놓지 못해요. 그 목소리가 이 집의 유일한 온기거든요. 여자로 살아본 게 언제였더라. 28년 동안 남편의 아내였어요. 아들의 어머니였어요. 누군가의 무언가였어요.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몇이나 되지? 남편이 죽은 후 저는 더 철저히 혼자가 됐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날 봐줄 사람은 없을까? 하지만 세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깨웠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노래교실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래교실이라고? 나도 한번 가볼까? 복지관 노래교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노래를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오는 할머니들도 남편 죽고 혼자 온 사람들이겠지.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기타를 들었어요. 키가 크고 얼굴은 잘생겼고 목소리는 깊었어요. 그대 떠난 빈자리엔 바람만 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가 풀렸어요. 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어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6년 동안 모르던 느낌이었어요. 이게 설렘인가? 노래교실이 끝났어요. 저는 빨리 나갈 생각을 했는데 그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혹시 혼자 왔어요? 네, 혼자예요. 저도 혼자예요. 밥 한 끼 같이 드실래요? 이상했어요. 6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좋아요.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 남자는 박태식이라고 했어요. 올해 70이래요. 저보다 2살 많았어요. 당신 이름은요? 정미자예요. 미자 씨, 예쁜 이름이네요. 이런 말을 수십 년 만에 들었어요.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부르고 거기에 따뜻한 말을 덧붙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당신도 혼자세요? 네. 남편이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밥을 먹고 나올 때 그는 자연스럽게 내 팔을 잡았어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마치 내가 깨질 것 같아서. 미자 씨, 앞으로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매주 만났어요. 복지관에서 노래를 듣고 밥을 먹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어요. 아주 평범한 것들이었지만 저한텐 세상의 전부였어요. 이 수박 괜찮나요? 아주 줄이 선명하게 맛있게 생겼는데요. 좋아요, 그걸로 하세요. 이 수박 아무나 먹을 거 아니고 당신이 맛있게 드실 거니까 좋은 걸로 할게요. 이런 말들이 저를 살렸어요. 누군가가 나를 봐주고 있다는 거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요. 저희 이렇게 자주 봐도 괜찮을까요? 왜요? 당신 싫으신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무서워요. 그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미자 씨, 저도 무서워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해 본 적 없거든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날 저녁 그는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강변공원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미자 씨,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을 만난 이 며칠이 저한테는 정말 특별했어요. 저도 그래요, 태식 씨.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정말 좋았어요. 당신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저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맞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6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어요. 미자 씨, 네. 그가 천천히 내 얼굴에 가까이 왔어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키스야?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엔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내가 깨질 것 같아서.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깨어났어요. 6년 동안 얼어붙었던 내 몸이 녹아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여전히 나는 여자였어요. 다시 해주세요. 이번엔 그의 입술이 더 깊이 내 입술을 찾았어요. 우리의 호흡이 섞였어요.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어요. 미자 씨, 좀 더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네, 여기 있고 싶어요. 우리는 벤치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의 어깨에 내 머리를 기대었어요.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당신 진짜 예뻐요. 저 이 나이에도 그런 말 들을 줄은. 진짜 예뻐요. 당신은 계속 예쁜 거예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강 위로 달이 떠올랐어요. 별들이 우리 위로 반짝였어요.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위로일까? 하지만 그런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행복했거든요. 미자 씨, 오늘 밤 당신을 정말 갖고 싶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가까운 호텔로 향하는 길에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손은 놓아지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우리는 혼자가 됐어요. 그가 내 턱을 들어 올렸어요. 두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 이럴 나이 아닐 텐데요. 나이가 뭐예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방 안은 은은한 조명으로 환했어요. 그가 내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어요. 미자 씨, 당신을 정말 원했어요. 저도 우리의 옷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주름진 피부와 세월의 흔적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사랑했어요. 그의 손이 내 등을 쓸어 올렸어요. 내 어깨, 내 팔, 내 허리. 모든 게 민감했어요. 미자 씨, 당신 정말 예뻐. 더 해주세요. 우리의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젊은 날의 사랑처럼 뜨겁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훨씬 더 깊었어요. 더 따뜻했어요. 더 진심이었어요. 미자 씨, 나한테 말해줄래? 정말 사랑해요. 그의 몸이 내 몸에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오랫동안 꽂혀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원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가슴이 가슴에 닿고, 심장이 심장에 닿고, 호흡이 호흡에 섞였어요. 끝난 후 우리는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달빛 아래서 그의 팔이 내 허리에 감겨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미자 씨, 당신 정말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내 몸이 깨어났어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내 마음이 녹아왔어요. 나는 다시 여자가 됐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자 씨, 내일이면 다시 각자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일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할 순 없을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밤을 보냈어요. 때로는 서로를 안고, 때로는 말없이 호흡을 나누며, 새벽이 올 때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어요.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만났어요. 서울과 대전을 오갔어요. 박태식 복지관 노래교실 강사. 그 정도의 정보만 알았어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미자 씨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을까요? 당신이 옆에만 있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정미자의 아들이 귀국했거든요. 엄마, 준호 언제 왔어? 엄마, 갑자기 회사 일로 귀국했어.
처음엔 좋았어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어서요.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그날 아침 아들이 거실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봤어요. 노래교실 친구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 뭘 봐? 엄마, 이 사진 언제 찍은 거야? 아, 그건 복지관 노래교실 친구들이랑. 이 남자 아버지 친구 아니야? 뭐, 예전에 아버지 장례식장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 남자 아버지 친구분 맞아. 분명히 기억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태식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미자 씨? 뭐예요? 김영수 제 남편 이름이에요. 아, 영수? 김영수? 네. 아, 미안합니다. 저 기억을 못했어요. 박태식이 기억했어요. 오래전 일이라 잊고 있던,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친구, 영수가 미자 씨의 남편이었군요. 네. 우리 끝내야 해요. 아니, 잠깐. 당신은 내 남편의 친구예요. 미자 씨, 제발. 이게 맞는 결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정미자의 결심으로 아무의 강요도 없이. 태식 씨 정말 미안해요. 며칠 뒤 정미자의 친구 영희가 전화가 왔어요. 미자야, 있어? 응, 뭐야? 지금 바로 나와. 박태식 선생님이 거리에서 쓰러졌대. 뭐라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그에게로 바로 달려갔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본 그의 얼굴은 매우 창백했어요. 산소 호흡기가 달려 있었어요.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몇 시간 더 늦었으면 선생님 살 수 있는 거죠? 네. 응급처치를 잘해서 다행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는 그날 밤 남자 곁에서 지새웠어요. 태식 씨 제발 깨어나세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남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여기가 어디지? 깨어났어. 미자 씨. 네, 저 여기 있어요. 왜 와주셨어요? 여자는 말이 없었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당신을 떠나갈 수 없다고. 당신이 죽을 뻔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당신이 제 남편의 친구라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가? 당신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당신이 없으면 저는 다시 혼자가 돼요. 이제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퇴원했어요. 그렇게 둘은 다시 사귀기로 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둘이 사귀는 거야? 그런데 저둘 예전에 죽은 남편 친구였대. 어머어머. 그럼 친구 남편하고 사귀는 거야? 말도 안 돼. 대단하다 대단해. 여자도 남자도. 주위의 수군거림이 점점 소문들이 퍼져나갔어요. 어느 날 관리자님이 태식 씨를 불렀습니다. 박태식 강사님, 조금 뵐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혹시 요즘에 만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더 이상 강의를 해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강사직을 잃었어요. 강사직을 못하게 됐어. 뭐라고요? 소문 때문에. 나 때문이군요. 아니야.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미자 씨, 이 정도면 남편도 못 봐주겠다. 남편 친구라니. 모두가 그들을 손가락질했어요. 아무도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다 나 때문이야. 당신 인생을 망쳤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나 때문에 강사직을 잃었잖아. 내 선택이야. 그들은 결심했어요. 이 도시를 떠나기로. 우리 시골로 내려가자. 여기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들은 시골로 내려갔어요. 소음이 없는 곳으로, 손가락질이 없는 곳으로, 오로지 둘만 있는 곳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여기서 우리 행복할 수 있겠지? 응, 정말 행복할 거야. 1개월, 3개월, 반년이 지났어요. 이 토마토 잘 자랐네. 응, 정말 잘 자랐어. 이 집에서 이렇게 밥 먹을 때가 난 가장 행복해. 나도. 별이 참 예쁘네. 응, 당신과 함께니까. 더 예뻐. 그들의 사랑은 깨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그들은 정말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도 그들의 사랑을 꺾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알았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라는 거, 남편의 친구라는 꼬리표도, 죽은 남편의 친구라는 낙인도, 우리의 사랑을 정의할 수 없다는 거,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소음이 없는 곳에서 오직 둘만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거를. 마지막 봄이 아닌 새로운 봄, 아니, 평생의 봄으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